네, 이미 이제 앞에 마켓 트렌드 시간에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리겠다 말씀을 해주셔서 두산 밥캡이라는 것을 일단 알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메리트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좀 전에 기계 섹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마 지금 현재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어느 쪽이 주도주가 될 거냐는 부분은 방향성은 있지만 그 안에서 어느 섹터, 어느 종목이 강할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직 확정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어제는 이 종목 밀었다가 오늘 이 종목 밀은 계속해서 종목 간의 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본격적으로 어느 쪽으로 투입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찔러만 보는 단계에서 아직까지 물량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과연 이제 그럼 미국 섹터, 미국 시장에서 정시 내에서 섹터 내에서 어떤 쪽이 강하게 가는지를 어떻게 보면 미리 좀 그쪽을 파악을 하면 우리 시장에 반영되는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장에서 이번 주에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뭐 SD 로드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화장품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결국 이제 경기 확장, 소비 확대 이제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에서 뭐 캐터필더를 비롯해서 기계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제 이 부분도 시차를 두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정도에 우리 시장에 또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사실 기계 업종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기계 업종 중에서 좀 좋은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 이제 가격인데 가격이 지금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실제로 좀 확인해 보면 2019년도에 한 4조 5천억 정도 매출액의 영업이익이 한 4,770억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 2020년도는 매출액이 4조 2,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3,900억 정도 나왔거든요. 물론 2019년 대비 작년에는 코로나19에 의한 굉장히 경기가 위축됐기 때문에 특히 기기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마켓은 실적이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뭘 의미하냐면 주가가 어느 정도 쌀 수 있는 구역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작년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특히 9월달 3분기와 4분기로 넘어오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현재는 이런 가격 대비로 해서 주가가 좀 상당히 올랐는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PER이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2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가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두산마켓의 수급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개월간의 두산마켓 수급을 보면 최근 1개월 동안 개인이 약 62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123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65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조정을 받았던 가장 급격한 이유가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차익 매물이 거의 폭탄처럼 쏟아졌다 이런 표현을 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외국인 물량들이 쏟아졌는데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최근 1개월 동안 흐름을 보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100만 주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결국 이제 외국인들도 이 조정 구간 안에서 팔아야 될 종목은 팔지만 사야 될 종목은 사 들어오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거든요. 이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보면 바로 그 사야 될 종목에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확장과 맞물려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수급적으로도 파악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우리가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대차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의 공매도가 다시 한 차례 더 연기가 되면서 순수 매수보다는 거의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공매도 쇼커버링이 많았습니다. 조정 기간 동안.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대차 잔고를 보면 불과 100만 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차 잔고 전체 다 물량이 100만 주가 안 된다는 것은 공매도 물량은 이거보다 더 작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매도 압박은 거의 받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1개월 동안 120만 주 이상 매수 공매도 대차 잔고 잔량이 100만 주 이하 이렇게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이 120만 주는 순수하게
공매도 쇼커버링이 아니라 거의 순수하게 레벨업을 기대하고 매수한 종목이 수급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두산마켓의 현재 펀더멘탈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두산마켓은 또 한 가지 좋은 사업 구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체 매출의 90%가 미국과 유럽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이 마켓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90%가 미국과 유럽에 거의 편중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백신 투여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봉쇄 조치, 해제 조치가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정돼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경기 확장과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 확장의 수혜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쪽이 미국이나 유럽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산마켓의 매출 구조를 본다면 90%가 그쪽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계 관련된 있는 업종 중에서는 가장 먼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 사실 작년 코로나 급락 이후에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 이 종목도 상승폭을 굉장히 키우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그 작년 6월달 상승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작년 6월부터 지금 2월달까지 거의 한 7, 8개월을 기간 조정을 좀 거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섹터들이 우리나라 지수가 3,000을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작년 6월달 고점을 이번에 2월달에 이제 넘어가면서 거의 한 7, 8개월 이상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도 지금 현재 충분히 받았고 수급상의 손바뀜도 충분히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이제 막 상승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에 대한 목표치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 현재 제가 수급적인 구도로 말씀드릴 때 가장 좋은 게 기간의 기계적인 특히 연기금의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나올 때 이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가는 종목이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적으로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기간이 1차 상승한 이후에 가격 조정을 겪는 구간 안에서 위쪽에 보시면 이 파란 막대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때 아래쪽에 빨간 막대 외국인의 매수 물량인데요. 기관의 매도 물량을 거의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들이 다 커버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최근에는 이런 기계적으로 나오는 연기금 물량을 누가 받아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종목의 미래 성격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타가 되는데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최근에 12월 이후에 보면 기관들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착실히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급적으로도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대한유화와 흡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둘 다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대응이 아마 궁금하실 건데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받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직전 고점 돌파인 이후의 조정은 아주 좋은 조정이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딱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33,000원대 박스권 이 상단을 이제 돌파해서 35,000원 정도 지금 가 있는데 지금 정도면 뭐 접근하기에 상당히 부담감 없이 매수로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목표 가격은 일단 기본적으로 직전 고점 가격대는 넘어갈 수 있고요. 5만 원 정도 내외 정도까지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으로 계산을 하고 이번 올 한 해 기대할 수 있는 실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좀 중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신 분이라면 5만 원 이상을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스탁에서 준비를 해주신 종목 같은 경우는 두산밥켓인데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세하게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좀 비슷한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대한유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뭐 저희가 추천을 하는 시간은 절대 아니지만 말씀을 처음 해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위원님. 대한유화도 만약에 좀 공략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도?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정을 보면 가격 조정보다는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대량의 거래량을 실었고 초급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추가 상승을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금 여력이 있으시다면 이 기간 조정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셔도 되고요. 아마 이제 최근에 이런 경향을 보면 기간 조정 직전에 한번 눌렀다 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할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45만 원 전후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지금은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수급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종목은 사실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IT 섹터를 정리를 하고 포트 비중을 줄인 이후에 이런 경기 확장 관련된 종목 쪽으로 비중을 늘리고 길게 끌고 가지 않으면 사실 마땅하게 지금 현재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중장기적인 투자로 45만 원 이상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